네,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께 올바른 시장 가이드를 주시는 분이죠.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미국과 우리 한국 디커플링이 조금 완화되고 있고요. 그동안 잠잠했던 반도체 그리고 5G가 조금 움직이는 반면에 그동안 시세 좋았던 그 NFT라든가 메타버스 좀 주춤합니다. 최근 시장 변화 한번 진단해 주시죠. 30분부터 출연하는데 안 나와서 놀랐을 것 같은데 10분 더 늦었습니다. 다 기다려 주시고요. 지난번 제가 이 방송 나왔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NFT 얘기하면서 게임주가 NFT 어떤 규제가 나오면 크게 한번 흔들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실질적인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했는데 금요일 날 애플카 얘기 나와버렸고요. 맞죠. 그리고 그렇죠. 자율주행 확 올라가 버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NFT 부분적 과세한다 그래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두 가지가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나온 큰 이슈인데요. 제가 이거를 얘기 드리려고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NFT 부분 과세 딱 가능성 얘기하고 주가가 다 떨어졌는데요. 오늘 보세요. NFT하고 게임주 다 끌어올리잖아요. 네. 저는 이 정도는 택도 아닌 게 왜냐하면 NFT가 무슨 금융거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연준을 보면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연준의 통화 가치에 침해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어떤 통화 기능으로서의 기능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연준이 반대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게 통화 기능으로 딱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통제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NFT를 어떻게 과세를 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온가 하면 그러니까 기재부가 NFT 중에서 어떤 것이 가상 자산에 포함되는지 금융에서 먼저 알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규제는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 올라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게임주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고요. NFT에 대해서. 근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애플카 얘기가 딱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는 자율주행 관련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애플카 딱 나왔어요. 그리고 애플이 2025년도까지 완전 자율주행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올해 2021년 시장을 딱 보세요.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트렌드가 딱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혁신기업 트렌드와 하나는 전통기업 트렌드가 나눠요. 그러니까 혁신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 성장 가치와 미래의 그 산업을 땡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NFT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전통 트렌드는 뭐냐면 지금 주가가 PBR 기준에서 얼마나 싸냐 안 싸냐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올해는 PBR이 완전히 졌어요. 전통기업이 완전히 졌단 말이에요.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온다 그랬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거는 반도체하고 5G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있는지. 이제 조선이 좀 올라오는데 조선은요. 낙폭과대가 아니라 내년에 이슈로 있는 친환경 관련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5G도 왜 올랐습니까? 기사 보셨어요? 자율주행 하려면 5G가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올렸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자율주행 하려면 비메모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미국의 비메모리 대규모 투자 또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나머지 낙폭과대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트렌드는 혁신기업의 트렌드와 전통기업의 트렌드에서 아직은 순자산 가치가 아무리 1, 2하로 떨어지고 소외를 받아도 혁신기업이 못 올라가고 전통기업이 떨어지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혁신기업 쪽에 계속 패를 주고 가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폭과대라도 혁신기업 중에 낙폭과대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낙폭과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NFT도 이 정도 과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NFT를 블록체인 기반하는 것들을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부분 과세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부터는 자율주행 좀 봐야 되고 앞으로 특정한 부분이 뭐 벌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혁신기업에 대한 관련 종목들 중에 낙폭과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추세 종목을 봐야 됩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다 보지 말고 네. 낙폭과대 종목 중에 혁신 기업에 속하는 종목들만 살펴보자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전략을 짜봐야 되는데 다음 주면 이제 12월이잖아요. 연말까지 좀 뭘 해야겠다 이런 전략보다는 좀 내년을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어떤 분이 이제 또 네.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원래 PBR 낮고 싼 거 사서 오래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1년 정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조 물가 모멘텀 약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구재 주문이 안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기업 재고를 계속 차트 보여줬지만 그게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PBR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낙폭과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년에 1월에서 5월까지 한국에서 혁신기업의 테마에 맞는 형태, 그러니까 친환경 테마에 맞는 형태들이요. 스타 종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가 박스권에 나오는 형태에 보면 지수나 대형주는 많이 못 가더라도요. 그 박스권 구간에서 오히려 스타 종목이 더 많이 출연했어요. 네. 올해도 보면 2차전지 소재 같은 것부터 해서 그렇죠. 메타버스 같은 내년에도 스타 종목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메타버스 관련한 형태의 실질적인 수혜를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박스권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매주 업종 제가 이 나올 때요. 매주 제가 이제 시황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시황 제가 볼 때는 연말장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네. 너무 심한가요? 그 연말장 없고요. 매주 제가 업종 분석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엔터면 엔터, 예. 뭐 조선이면 조선 이렇게 네. 하나씩 해드릴게요. 근데 요것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트랙 회사가 그렇죠. 있어요. 네. 하루에 2대 만들어요. 네. 근데 걔가 지금 시가총액 117조예요. 현대차가 매출이 지금 엄청나죠? 그렇죠. 시가총액가 100조인데 시가총액 45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예.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트렌드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도 30대, 20대 되신 분도 있지만 앞으로의 트렌드를 보시면요. 너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 게임이거든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볼게요. 좀 시간이 좀 부족해도 하나만 볼게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하고 인텔 기업이에요. 두 가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가 확 나는데요. 하나는 혁신에 성공하는 기업이죠. 옛날에 그래픽 카드 만들다가 GPU 예. 만들다가 이제 뭡니까? 메타버스 쪽에. 그렇죠. 하나는 인텔은 뭡니까? 혁신과 성장이 안 된 기업이죠. 자, 아마존은 옛날에 이커머스였어요. 그다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AI, 그러니까 클라우드,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써갖고 그거를 인공지능화 시키는. 나중에 자율버스라도 뭘 하든 간에 이거 다 쓰잖아요. 그럼 지금 미국 증시도 보면 혁신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게임에서 하나는 인텔은 죽고 엔비디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내구재 주문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혁신 관련한 낙폭 과대주냐 아니냐 또 친환경 관련한 낙폭 과대주냐 아니냐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커널만 딱 잡아주시고 다음 주부터 제가 지수 얘기 안 하고요. 업종 얘기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까? 네, 다음 주에 이제 업종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이제 주부터. 내년에 봐야 될 업종을 네. 하나하나 제가 예. 디테일하게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하도 네. 제가 뭐 지수 얘기를 또 한다 그래갖고 업종 얘기를 또 디테일하게 가져와요. 왜냐하면 네. 지수 이제 볼 거 없어요. 박스권이거든요. 지수 보고 네. 갈 거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예, 싶은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변화가 온다. 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혁신 트렌드가 가는데 네. 만약에 이제 철강이라든지 뭐 다른 이렇게 종목들이 싼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예. 기본적으로 경기가 돌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구재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재고가 안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기 지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꺾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게 예. 올라오기 전까지는 서두르지 말라. 이쪽 섹터는 서두르지 쳐다보지 않아도 마라. 된다. 쳐다보지 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한 적 없고 예. 그냥 길게 보실 분은 싸게 사지만 네네. 당장 6개월 정도 안에서는 이쪽은 좀 힘들다. 예. 네, 그렇게 좀 너무 알겠습니다. 강하게 저한테 얘기하셔서 네. 들었습니다. 예. 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업종 하나씩 디테일 들어갈 테니까 지수는
뭐 이번 주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6개월까지는 이제 낙폭과대 중에서 혁신 기업을 좀 같이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추세 종목을 봐야죠. 낙폭과대는 것들이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만 출연하시지만 나오실 때마다 큰 깨달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네. 오늘도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